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황희증승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황희는 밖에 나가 바람을 쐬며 거닐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당나귀를 보았습니다. 이놈의 당나귀가 주인은 채찍을 들고 진흙탕에 빠진 당나귀의 엉덩이를 마구 후려 갈겼습니다. 그래도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진 채 네 발이 진흙구덩이에 빠져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깨를 부려?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랐습니다. 여보시오, 당나귀가 깨를 피우는 것은 아닌 것 같소. 보다 못한 황희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인은 더욱 난처해 했습니다. 갈 길은 먼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이때 아이들 한때가 큰 구경이라도 생긴 듯 이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놈들 저리 가지 못해? 주인은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진흙이라서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한다. 황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짐을 풀어 내려놓고 끌면 될 텐데. 이 말에 황희는 손바닥을 딱 쳤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게 쉬운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황희는 그저 당나귀 발만 보고 진흙구덩이에서 빼낼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 주인도 멋쩍은 듯이 뒤통수를 긁고 나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도 제 발로 쉽게 진흙구덩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구경하러 온 어른들이 다시 그 짐을 당나귀의 등에 실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마을 어른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황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 아이입니다. 어른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묘안을 일러준 아이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황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머리는 꽉 막혔으며 아이들의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구나. 그 뒤부터 황희는 갓난 아이라도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장차 나라의 새 일꾼이 될 아이들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통해 아이들을 좋아했고 바람직한 인연을 맺어왔으며 정성이 된 후에도 많은 일화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희는 사람은 슬기로워야 하며 높은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지녀야 할 지식은 누구나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덕은 스스로 깨우치고 닦아야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황희는 그 중요한 지혜와 덕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꾸준히 힘쓰고 노력하여 마침내 조선 제1의 명재상으로 자리를 굳혔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황희는 집 안에서 하인의 아들과도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특히 황희는 목새와 잘 놀았습니다. 목새는 사내 아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므로 제 동생을 자주 업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제 동생을 업은 먹새는 황희가 있는 방 앞으로 갔습니다. 아가야, 나 좀 봐라. 까우! 먹새는 황희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제 동생을 끌어댔습니다. 그러자 황희가 밖으로 나와서 먹새 왔구나 하며 반겼습니다. 어디 보자. 먹새는 입이 커서 잘 먹는데 너는 무엇이 크니? 황희는 먹새의 동생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걸핏하면 울기를 잘 하니까 음새라고 할까봐요. 먹새가 제 동생을 황희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음새? 하하하, 나를 보면 요렇게 잘 웃는데?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도련님? 나를 보면 방긋방긋 잘 웃으니까 나는 방새라고 부르고 싶구나. 그거 참 좋은데요. 방새는 어찌된 일인지 황희를 보고 방실방실 웃더니 날이 어두워지니까 음새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방새, 밤에는 음새. 먹새는 동생이 울자 밖으로 업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듯 달랬습니다.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우리 도련님한테 갈까 하고 말하고는 사랑방 근처로 갔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꼭 이맘때 황희가 글을 읽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구를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꾸짖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새가 업고 온 동생은 칭얼거리다가 황희가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우리 도련님 목소리만 들어도 울음을 그치니. 그래서 먹새는 저녁 때 동생이 울기만 하면 사랑방 근처를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먹새는 저희 아버지인 박서방에게 호댕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녀석 도련님 글 읽으시는데 왜 시끄럽게 사랑방 앞으로 우는 아기를 업고 가니? 박서방은 먹새에게 다시는 사랑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황희는 궁금했습니다. 꼭 이맘때면 먹새가 우는 제 동생을 업고 와서 밖에서 서성거렸는데 황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와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먹새의 동생이 저희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먹새가 우는 동생을 업고 방 안에서 달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먹새야, 황희가 불렀습니다. 예, 도련님. 먹새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쩔쩔매고 있니? 도련님이 글 읽으시는데 방해가 된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못 나가게 했어요. 괜찮으니 나오너라. 예, 도련님. 황희는 사랑방으로 가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먹새는 우는 제 동생을 업고 사랑방 근처로 가서 서성거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일을 마치고 오다가 먹새를 보았습니다. 너 또 말 안 듣고 여기에 나와 서 있구나. 박서방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희는 사랑방 문을 열고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도련님께서 글 읽으시는데 먹새가 시끄럽게 우는 아기를 업고 와서요. 아기가 지금 우는가? 잠만 잘 자고 있지 않는가? 그러합니다만 내가 먹새들어 아기가 울면 이리로 업고 나오라고 했네. 나는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지 않네. 이 세상에 울지 않는 아기를 보았는가? 시끄러운 것은 우는 아기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치는 자네 같은 어른들이라네. 박서방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는 웬일인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박서방이 먹새에게 동생을 업고 나오지 못하게 했나? 황희는 먹새가 거처하는 행랑방으로 가 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먹새 어머니의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도련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속이 깊으세요. 다른 때 도련님 같으면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단박에 시끄럽다고 야단이실 텐데 우리 도련님은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니 조그만 일에 마음 쓰시게 해서야 되겠어? 아무리 바빠도 당신은 저녁 때 일찍 들어와서 아기가 울지 않게 해요. 박서방의 말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황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구든지 인자한 제 어버이가 제일이다. 그러고 보니 먹새 동생이 나를 보고 웃고 내가 글 읽는 소리가 좋아서 잠을 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저희 아버지인 줄 알고 나의 목소리가 제 아버지의 목소리인 줄 알았던 거야. 차차 철이 들기 시작한 황희는 사람이 사는 이치를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황희는 후일 벼슬길에 나가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보아 차별을 없애고 유능한 인재를 고루 뽑아 쓰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인권 존중 사상은 바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황희증승은 모든 사람을 존중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게 더욱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